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한 분은 이제 그 동부가 산업 전문가예요. 네.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교수님인데 뭐 하는 학교예요? 교회요? 네, 뭐 하는지 몰라서 여기는 내가 지원도 못 하겠어. 저는 중국 전공을 하고 있고요. 아, 중국. 예, 중미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라든 이런 것, 패권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시는군요. 네네, 그게 제 전공입니다. 네. 야, 확실히 중미 갈등이라고 그러네. 보통 미중 갈등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이 중국 전문가니까. 네, 아니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요. 네, 중국 전문가고 지금 현재는 미중 갈등에 네, 대해서. 네. 이게 다 반도체랑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교육 핵심이죠? 뭐 핵심 교육 제품이니까. 네,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모신 이분은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여기에서 전무라고 합니다. 안기현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또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안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고요. 네. 그 기업들의 삼성도 의견을- 회원으로 있어요? 맞죠. 예, 오, 예. 진짜 삼성도 중요한 회원이고. 오, 진짜네 그러면 삼성, 뭐 SK 하이닉스 오. 또는 뭐 장비하는 기업, 소재하는 기업, 또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이 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외국 기업 중에서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회원사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 이 제대로 되는 협회네. 여기 반도체 협회인데 삼성 빠져 있고 이러면 이건 좀 이상하거든. 예. 코미디 협회인데 유재석 빠져 있으면 뭐해? 여기 이제 그런 회원사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같이 이제 만든 그런 협회 모양이죠. 그렇죠. 돈을 모으고 또 운영하는데 회비도 내고. 어.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같이 하는데 주도적으로 또 하기도 하고. 네. 요즘 분위기는 좀 안 좋겠네요.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업황이 안 좋아서 업황이 안 지금 좀 좋습니다. 험악합니다. 네. 우리 그 작가가 섭외를 기가 막히게 했네. 반도체 전문가.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어떤 국가 간의 이해관계, 또 국가 전문가. 예. 이 섭외 제대로 했네. 그냥 지들 기획도 박수 치고. 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네, 결과물이 박수 쳐. 중요합니다. 대중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 네. 제가 이제 아는 범위 안에서만 네, 일단 네. 제 질문 딱 던지고 네. 세 명이 알아서 해. 아는 것까지만 얘기해봐. 대중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이례적이다. 역사상 가장 심각하다. 왜 심각하냐? 결국 반도체 수출이 안 돼서다. 그런데 그럼 반도체 수출이 왜 잘 안 되냐? 원인이 뭐냐? 중국에서 잘 많이 안 사더라. 그럼 중국이 안 사는 원인이 뭐냐? 근데 언론에서 대부분은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 때문에 반도체를 안 사가서 이게 좀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 열리면 요거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한국이 탈중국 선언을 해서 중국이 안 사가서 사실상 보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게 또 이야기 좀 달라요.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싫다고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네. 뭐 대안이라는 게 없으니까. 아니 뭐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 거 사야 되는데 미국 거 사기도 좀 그렇고. 그 자료를 보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작년에 중국 반도체 소비량이 약 14% 늘었는데요. 늘었어요, 중국. 네네네. 그런데 수입은 오히려 7% 줄었거든요. 수입은 또 줄었고, 네. 그럼 나머지 그 줄은 건 어떻게 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 반도체로 충당을 했다는 거죠. 중국도 반도체 만들어요? 그럼요. 그거는 약간 좀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타임렉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수입량은 줄었는데 소비량은 안 줄었다는 거는
워낙 이제 2021년에 그 수입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쟁여두기를 많이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쌓아놨던 재고들이 워낙 많아갖고 수입이 좀 줄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필요 없겠는데 아. 설명을 다 해주시죠. 다 해줘요? 여기 하시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할까요? 전문가의 목소리로 네,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전문가의 목소리로. 아니 네. 그 얘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특히 이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네.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거 아니면 미국 걸 사야 되는. 둘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예, 한국 둘 중에 아니면 하나는 미국? 사야 돼요. 어.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최근에 그 우리 수출 물량이 줄어든 건 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이제 미국의 제재 또는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를 구매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구매를 해서 재고를 미리 쟁여놨어요. 네, 많이 재고를 쌓아놓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 구매하는 게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또 두 번째는 휴대폰 수요가 또 쭉 줄었거든요. 그럼 휴대폰 만들 때 많이 씁니다. 그럼 휴대전화 안 써요 요새? 무슨 뭐 봉화로 해요? 아니 안 바꾸잖아요. 안 안 바꾸잖아요. 쓰는 게 아니고 자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요즘 뭐 소비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어. 잘 안 바꿔요. 아. 예, 뭐 명품은 잘 사도 그래요? 전자제품 안 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데요. 네. 리오프닝 되면은 반도체가 더 팔릴 거라고 그랬거든요. 리오프닝 돼도 안 팔려요. 그런데 중국 무역은 이번에 급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무역은 급성장했는데 우리 반도체는 왜 안 팔릴까? 이 문제를 풀어야죠. 그걸 그런 요인도 충분히. 한국의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그 요인이 뭔지를 못 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반도체 아니 잠깐만. 네. 근데 교수님이 지금 방송이 처음이라 너무 긴장을 하고 계셔. 참 작가님 형 좀.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긴장할 것도 없지. 네. 아니 지금 리허설에 리허설. 지금 리허설이니까. 네.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 이제 되게 많은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빅3잖아요, 그죠? 메모리 특히. 그 여기 말고 중국에서 우리 몰래 만들어서 막 저 제품에 쓸 수 있는 반도체는 사실상 없어. 거의 뭐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해요. 예, 시스템 반도체는 하는데 우리랑 관련 없죠. 예,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사용할 만큼 제조를 못 합니다. 공장은 있지만 공장은 있어요? 공장은 있지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은 공급을 못해 아주 소량입니다. 해도 소량이고요. 결국 뭐 대한민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 걸 사용해야 돼요. 당분간은. 네. 예. 교수님. 네.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 기업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3분기나 2분기 되면 좋아질까요? 그거 전망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안 좋아졌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토론 형식으로 가버리네. 근데 이제 이게 다 관심 사항이에요.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출이나 이익이 떨어져요. 그래서 1, 4분기 발표 때 삼성전자는 겨우 반도체는 적자지만 회사 전체가 겨우 밸런스를 맞췄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적자가 심해져요. 가격이? 예,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 누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올리죠 그냥 우리끼리. 올리려고. 올릴 거예요? 올리려고 삼성이 감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급, 수요 그리고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수요는 특별히 늘어날 동기는 지금 현재 없어요. 수요가 늘어날 동기는 없다. 없으니까. 봉쇄 풀었는데. 예, 봉쇄 풀어도 뭐 휴대폰 이게 구매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로 어디 써요? 빅3가 뭐냐면 서버,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 포함한 PC. 세 개가 이제 빅3예요. 빅3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PC는 막 1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잖아. PC는 좀 안 바꾸더라고. 네, 그건 크게 기대할 거고. 그거는 뺀다. 특히 요거는 이제 그 코로나 때 엄청 바꿔대 갖고 그때 다 사나가고 이제 오히려 집에 있어서 한 4, 5년은 그냥 더 갈 것 같고. 이제 서버를 바꾸든지. 서버는 바꿔야지. 서버는 바꿔야지. 서버는 투자.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증설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 떨어질 땐 안 산다는 거야. 그 사람들 급하지 않잖아요. 가격이 떨어질 땐 안 사? 더 떨어질까 봐. 더 떨어질 다음에 사야 되니까. 아이고 자식들아, 이제 좀 살아. 뭘 더 떨어져? 아파트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요? 지금 아파트 떨어진 추세니까 안 사잖아요. 진짜 기다려야 많이 돼. 언제 저점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수요가 회복돼서 저점이 빨리 와서 올라가면 좋은데
수요가 올라갈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니까 이제 공급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가 그러면 내가 공급을 줄여줄게. 감산한다. 하고 삼성, 마이크론 이미 감산을 시작했어요.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네. 근데 삼성은 버티다 나 지금 감산할게. 라고 지난주에 발표했거든요. 이제 감산. 공급량이 줄어들으면 당연히 아파트 뭐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안 지면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저점을 빨리 저점을 오게 하기 위해서 감산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그거 외에 이제 나라별 갈등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그런 문제로 요인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기업들이 피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언론이나 네. 언론에 나오는 업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다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40% 줄어 있고 이거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대안은 그냥 시장에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봉쇄 해제되면. 네. 근데 봉쇄 해제됐는데도 안 나아지고 있어요. 더 네. 문제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1등을 먹던 판과 전혀 다른 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이 기존의 판을 다 깨버렸어요. 한국, 대만, 일본 다 우리나라로 들어와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 4대 악소 조항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반도체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법 안에 4가지 나쁜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중국에 10년 동안 팔지 말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판을 깨고 또 판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유럽이 이 10%에서 20%로 자기 포션이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반도체 생산해야 된다. 생산 비율을 늘려야 되겠다. 10% 이내인데 20%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시장이 세계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중국은 자본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면 기술이 없는데 기술자들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추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 체제가 깨어지고 나서 분절화되면 중국도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요거 좀 해설을 해주시죠. 예. 분절화되면은 중국도 시간 번다. 이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빨리 알려줘. 나만 못 알아들어서 지금 소외했잖아. 분절화되면 중국도 시간 번다. 이게 아마 뭔 말이야? 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분업화예요. 미국의 장비, 또 일본의 소재, 한국 메모리 제조, 대만 시스템 반도체. 지금 분업화하고 있다. 분업화예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최대의 생산성 때문에 각국별로 가장 생산성이 좋은 산업이 그 나라의 산업이 됐어요. 그럼 가장 좋고 서로 협력 관계잖아요. 그렇지, 협력 관계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4월 달에 우리도 제조할래. 분업화를 깨고 자국화를 시작했어요. 판 깼어, 바이든. 그러면 협력이 아니고 경쟁이잖아요. 그렇지. 서로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협력 구조가 깨져요. 깨졌어. 깨지면서 이제 그러면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시간. 우리가 뭐 협력 관계가 깨지면 경쟁 관계니까 기술 개발도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시간을 벌고 쫓아올 시간이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 체제 착하시네 옆에 감사합니다. 옆에 분이 착해 보니까 착하시네. 전무 성격으로 올라간 것 같아. 성격 좋아서 전무 착하시네. 네. 그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는 뭐 3나노에서 2나노 올라가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못 알아듣는 얘기한다. 진짜 엄청 정밀 공정. 정밀 공정. 초정밀 공정. 근데 이게 중국 따로, 유럽 따로, 미국 따로, 뭐 라틴 아메리카 따로 이렇게 되면 사실 아시안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는 2나노가 굉장히 좋은 부품이 필요가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시장이 훨씬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기업들이 저는 염두에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도 왜 반도체 주요 뭐 세계 일본으로부터 소재 같은 거 수입 못 해갖고 결국 우리가 국산화했잖아요. 네네. 소부장. 네, 그 중국도 예를 들어 우리 국산화했잖아. 반도체를 못 들여온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출 수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느슨하게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생존이 완전히 걸려버리니까 그렇죠. 자기네들도 목숨 걸고 이걸 이제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네. 것도 아마 배터리가 지금 네. 원래 우리가 리튬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 이것도 또 못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걸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 아니 근데 이제 중국 얘기로 들어가면 중국 죄송합니다. 얘기. 이 중국이 반도체를 해야 돼요. 하고 싶고 생산을 제조를. 제조를. 네. 중국이 수입을 50% 이상 해요. 음. 전 세계 반도체 50% 이상을 중국이 씁니다. 네. 사서 쓰는데 대부분 수입해서 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도체라는 게 전자제품의 제일 말단 부품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있으면 첨단 산업 전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반도체 제조를 하겠다 해서 한동안 열심히 했어요. 쉽지가 그래서 않죠. 목표도 있어요. 2025년에 70% 작업하겠다. 오. 근데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아, 그 잘 안 되구나. 그러니까 미국 아이고. 입장에서 야 중국 반도체 잘하면 우리랑 똑같이 되는데 어. 또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산업 자체를 규제를 합니다. 어. 규제를 하는데 뭘 규제를 하냐? 요즘은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데 장비를 안 줘요. 그 장비는 미국 장비거든. 아, 우리도 미국 장비 써. 치사하게 해. 대만도 미국이. 미국 장비 써. 치사해. 중국도 하려면 미국 장비 써야 돼. 어. 근데 간단하죠. 아, 우리 장비 안 줄래? 음. 이렇게 하면 중국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제조 기술 자체가 개발을 하고 발달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어. 야, 그럼 나도 장비 개발할래? 중국이 장비 개발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큰일이에요. 그 막아야지 그것도. 어떻게 막아? 그 못 막아 아니, 그거는? 예? 못 막아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아니 거 사람이 아니 와,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 막아야 사람은 되는데. 있어. 사람이 있는데 기술은 없는데 음. 시키면 되잖아. 그 돈도 다 줘. 개발비 다 줘. 사람만 니네가 이것만 해라. 라고 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개발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럼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개발해. 예. 미국은 우리 보고 자꾸 그 중국에 못 가게 해. 투자 못 하게 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해결해. 두 사람이. 아, 이건 전무님 예.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대답드리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 지금 반도체를 넣고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2021년 4월 이전까지 1월 이전 정확히 2020년까지는 협업 관계였어. 네. 협업 관계니까 우리는 제조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조를 우리만큼 잘하고 싸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와, 대한민국 최고군요. 네. 한국, 대만 딱 두 나라예요. 메모리 반도체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 대만, 네. TSMC에 딱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경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하면 돼. 네. 근데 미국, 일본, 유럽 제조 시작했어요. 와. 제조 공장 짓습니다. 와. 그럼 경쟁 관계잖아요. 큰일이네. 또 공장도 많이 지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경쟁 상대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장점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좋게 가장 싸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제일 좋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지어야 돼. 어. 삼성, SK 하이닉스 막 땅에 공장 막 지어야 돼. 빨리 짓고 많이 짓고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힘을 갖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 짓잖아요? 유럽이 짓잖아요? 일본이 짓잖아요? 비용이 높아져요. 생산성이 낮아요. 원가가 높아져. 네. 그러니까 한 10년 되면 아마 그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 TSMC가 입이 대빨 나왔잖아요. 왜요?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한다고. 우리도 지었잖아요. 우리 삼성 하나, 네. TSMC 지금 2개, 그리고 6개까지 짓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 하나가 뭐 수십조 원 20조 하나 짓는데 20조잖아요. 20조인데 반도체 제조 시설은 지금은 전에는 생산성이 룰이었어요. 지금은 생산성이 룰이 아닙니다. 그 제조 시설이 그 나라에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예요. 안보 산업이 됐기 때문에. 네. 국방 산업이 그렇거든요. 네. 그럼 미국도 비용이 높은 줄 알아요.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비용이 높으니까 그만큼 지원을 보충해 해주겠다. 줄게. 그게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이 비용이 높아지는 분을 채울 수 있을까?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가면 점점 더 비용 구조 때문에 경영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미국이 또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니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니지 않아. 아니지 않다 하잖아. 아니 해코지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TSMC가 본질을 숨기고 본질 숨겼어.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본질 숨겼어 이 아저씨가. 우리 교수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을 숨기고 자꾸 정부도 그렇고 비즈니스 업계도 대하려고 하니까 지금처럼 40% 갑자기 떨어져도 원인을 못 찾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제일 큰 리스크가 미국에 10년 동안 팔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같이 생각했으면 중국에 중국에 미국에서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시설을 10년 동안 반도체 시설 투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팔지 말라는 건데요. 업결에 대해서 10년 지나면 이제 결국 우리 못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데 대한 대응책을 저는 업계든 정부한테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경제가 이끌고 정부가 따라가는 시대가 전혀 아니고 경제와 정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죽자사자 싸우고 있는 판인데 그런 판을 보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된다. 뭐 미국이 하면 가서 업소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지금 그럴 판이 아니거든요. 그럴 판이 아니야 지금. 이 부분은 좀 제가 또 다시 이거는 인상만 좋지 본질을 숨기니까. 인상만 좋아 본질 숨기지 마요. 나 바보라고. 10년 얘기 나왔으니까.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투자에 대한 그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조건이 엄청 많잖아.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소 조항. 독소 조항이라고 어쨌든 재무 정보 그리고 고객 정보, 또 기술 정보, 생산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또는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근데 사실 어렵죠. 그런 거 제공하기가. 그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정보는 쉽지 않아요. 고객하고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 정보는 비밀이 들어 있어요. 뭐 술 같은 게. 그리고 뭐 기술 정보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국 투자 규제. 중국 투자 본질 숨기지 마요. 나도 그 정도는 아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이 민감한 정보예요. 한국 기업, 대만 기업, 미국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민감한 기업은 TSMC예요. 대만 가진 게 많아. 정보가 많아요. 노출되면 우리보다 더 위험해. 그래서 대만이 어제 투덜거렸어요. 이런 정보 못 준다.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이다.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고 그래 이제 먼저 해주니까 이제 본질 얘기하네. 먼저 해주니까 고마운 거지 TSMC가. 근데 우리가 민감한 것은 중국 공장이에요. 중국 공장 그렇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중국 공장은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규모의 5%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드레일 조항에 생산 규모.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말 왜 이렇게 못해 갑자기? 본질 복잡한데. 얘기하니까 이거 감추는 자가 본인이야. 아니 근데 내가 왜 감춰? 아까 말 그렇게 달려가더니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뭘 큰 문제 아닙니까? 본질인데.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우리가 투자한 공장이 있는데요. 그 중국에 투자한 공장에 우리 그 반도체 제조 시설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나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를 통제받는 일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제도입니다. 그 장비는 미국 거예요? 미국 거죠. 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어요. 한국 건데 대부분 미국 겁니다. 그걸 통제해요. 지금 통제하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은 통제해요. 기술을 정해놨어. 야 이러니까 안 돼. 나갈 수 없어. 내가 일일이 보겠다 하는데 중국에 있는 제3국 기업은 지금 통제의 유예 기간입니다. 10월까지 만들어 해야 되는데 10월부터 내가 중국 기업하고 똑같이 할지도 몰라? 큰일 났네. 큰일 났죠. 이거 좀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공장에 결국 이제 공장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 시장에 맞는 이제 제품들을 계속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 이후로 만약에 업그레이드 못하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당장 한 1, 2년에 괜찮겠지만 뭐 집신 만드는 거야, 맞지? 집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구형 구닥다리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사실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커지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도 아마 근데 미국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미국은 왜?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지금 미국, 유럽, 뭐 일본 이런데 다 공장 만든다고 하는데 한 10년 전쯤에 반도체 회사가 지금처럼 3개가 아니었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100개까지 한 정리가 됐구나. 서너 개 더 있었는데 네. 막 가격으로 막 치킨 게임 하면서 정리가 됐어. 싹 죽었거든. 3개로 나머지 다 죽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마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때려 부어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거 아니, 가만히 계세요. 자리를 바꾸려고. 네, 자리를 바꾸려고.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지점. 본인 재밌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 기업이 미국이 반도체 장비 안 줄까 하는 굉장히 겁을 내는데 중국이 시장을 안 줄 거는 별로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이 60% 팔다가 10%밖에 못 팔고 있거든요. 왜요? 왜 중국이 제재를 한 거죠. 보게 안 보게. 아니 중국이 만약에 시장을 안 주는 걸 왜 겁 안 내냐고 하시는데 중국이 만약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과 미국과 안 쓰면 어디 거 씁니까?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완전히 안 쓰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이게 적어도 메모리만 말씀드리면 메모리 세계는 이건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 파워가 훨씬 더 센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공급자 시장인 것 같다. 왜냐하면 세계 회사 말고는 사실은 없으니까. 물론 뭐 15나노 이렇게 좀 밑으로 가면 또 뭐 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중국이 화가 나갖고 우리 거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셨는데 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인텔, 뭐 퀄컴 이런 회사들 행보를 보면 중국하고 같이 잘하자, 새로운 거 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 클 거니까 우리 투자할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있는 한국의 예전 판을 얻기 이전처럼 그다음 그 주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앞으로 저는 예. 아니 근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또 편들어 주는 쫙하면서 아니 말씀 잘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객이에요. 네. 고객인데 굉장히 중요해. 그 사람들이 구매자로서 뭐 안 산다는 안 살 수도 있겠지. 자기들이 근데 안 사면 자기들이 아프니까 아픔을 감수하고도 안 사면 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중국 그 심기 안 건드리려고. 삼성,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도 있죠. 뭐 중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 신경 써요. 네, 신경 많이 써요. 중국에 중국 그 공산당 만나면 열심히 뭐 좀 해주고. 술 상무예요. 술 상무네 이 사람이. 전무 술 전무. 고량주 술 전무. 아니 뭐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정부가 중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노심초사도 해요. 노심초사도 한다. 우리 중국 관계 얼마나 중요한데 공장 운영하죠. 팔기도 해야 되죠. 예. 여러 가지 나름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뭐 그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기업하시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미안한데 지금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정부가 됩니까? 지금 나자빠져 있는데 우선 소위 4대 악법이라고 하는 반도체 악법을 미국한테 단판을 지어서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 완화시켜야 돼. 동맹이라고 하면서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룰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무역 어쨌든 WTO 체제 자유무역인데 그렇지. 그걸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 깨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깡패죠. 세상에 반도체 우리하고 잘하자. 좋아요. 동맹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 팔지 마라. 그러면 제재 주겠다. 이런 거는 깡패.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을 참아 못했는데. 그럼 나도 안 할래. 이건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면 중국에 10년 동안 팔지 말라고 한 이 조항은 없애고 오셔야 됩니다. 기업을 도와주셔야지 정부가. 이거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여기 플러스 하나 더 곁들이겠습니다. 이 사람 범인인데 아니고 플러스에서 아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인데 네. 10월달에 수출 통제 유예 기간 연장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연장이라도 연장. 예. 아니 그래야 중국 공장도 뭐 기술 업그레이드해서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 10월까지 돼 있어요. 10월까지는 지금 유예 기간이라니까. 10월까지. 예, 와. 유예 기간. 그거는- 계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도 기간. 그거는 가만히 계세요. 그 정도는 아니까. 그럼 10월이 지나면 예.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는 예. 결정은 예. 미국 의회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하는 거예요? 상무부 소관입니다. 아,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네. 대통령이죠. 바이든. 그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제네. 그럼요. 아니 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누구한테 제가 설명해 줘야 되니까 뭐에 대한 유예예요, 정확하게? 대중 수출 통제 제도,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제도, 수출 통제 제도. 예.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해 장비. 예. 이게 그 미국 장비를 미국이나 통제하는 이제 거야? 이 아니 반도 미국이죠. 우리가 네. 쓰는 미국 장비? 미국 장비 포함해서 이제 그 사실 제일 최첨단 반도체 핵심은 이제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광 장비 뭐 있어요. EUV 장비라고. 그것이 이제 아마 지금 앞으로 지금 만드는 거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핵심인데 그거 이제 못 팔게 하는 게 아니 이거 자기들 근데 저 안 불러도 가만히 계세요. 자기들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규제하는 권리가 있어요? 전 세계 경찰이잖아요. 전 세계 경찰이라고?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규제할 권한이 있어? 미국의 규제가 난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만약에 ASML 장비든 뭐 어떤 장비든 소재든 다 중국 사는 거 아무 제한 없이 한다? 그러면 사실 중국은 몇백조 혹은 그 이상의 돈을 투여할 마음이 지금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붓고 어마어마한 인재들 돈 막 써가고 데려와. 노광 장비 다 사갖고 와. 삼성 SK 잡는 게 우리 잡아? 시간 문제지. 그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난 위험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면. 미국이 중국을 적당히 제재해 주는 게 사실 전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오히려 더 플러스 아닌가. 맞는 얘기예요? 이 범인 같은데 얘.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2대2 됐네요. 어때요? 뭐 일견 뭐 타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 뭐 당연히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로서 좋죠. 문제는 그 유지하려고 쓰는 방법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중국 시장에 우리 60% 팔고 있는데 중국이 이거 안 산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 사면 중국이 안 사면 중국이 지금 돈 벌고 있는 예를 들어 반도체, 스마트폰 혹은 뭐 여러 IT 기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차에도 뭐 자율주행차에도 어마어마한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들어갈 텐데 그 첨단 반도체 안 사고는 그들의 경쟁력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지.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장 1사분기에 무역이 수출이 8.6%가 늘어난대요. 중국이. 그 중에 대부분이 전기차하고 배터리예요. 일단 가만히 계세요. 마무리는 짓게 해줘야죠. 네, 배터리예요. 다 한 거예요? 끝났으면 끝났어요. 네 입장만 낮춰야지. 걔를 편들어도 뭡니까 내가? 너무 편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이 끝났으면 끝났다고 손이라도 들든가 얘기해요. 이거. 그러니까 상무. 아까 이제 중국 우리 예를 들면 LCD 산업이 있습니다. LCD요? LCD 우리 그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화면. 아는 거는 설명하지 마요. 자존심 문제니까. 근데 중국이 LCD 기술을 갖고 LCD를 생산하면서 우리 LCD 산업이 없어졌어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하고 쫓아올 수 있으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국이 아무튼 손님 왜냐하면 골치 아프네. 산업은 생산성의 싸움인데 중국은 생산성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계속 돈을 넣습니다. 돈 넣어버리고 뒤에서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게, 그러니까 제조를 규제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썩 나쁜 건 아니네. 당장은 조금 우리도 좀 피곤하지만. 근데 우리 공장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공장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우리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은 안 쫓아옵니까? 그렇지, 미국도 그렇지. 아니 미국 안 갑니다. 안 가? 그걸 미국 어떻게 제가 믿죠? 그랬잖아요. 삼성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장만 가고요. 메모리 공장 절대 미국 갈 수 없어요. 한국에 있는다. 미국이 가는 순간 그 메모리 반도체 공장 금방 문 닫아야 돼요. 저는 사실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나쁘기도 하고 좋은 건데 마이크로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요. 돈 주기 때문에. 마이크로는 어디 건데 뭔데? 미국의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 회사는 공장을 그동안 회사인데 공장을 짓지는 않고요. M&A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공장이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다 새 공장을 많이 짓게 돼 10년 동안. 근데 미국에 지면 어차피 원가는 높아져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원가 싸움입니다. 판가 싸움이 아닙니다. 원가 싸움인데 원가가 낮을수록 좋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땅에 짓는 거, 미국 땅에 짓는 거, 우리나라 땅에 짓는 공장이 훨씬 원가가 낮아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 지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절대 메모리 공장은 짓지 않습니다. 지으면 진짜 우리 나 누구야? 예. 안기현데 다시 불러주십시오. 시키만 해봐. 여기 온다니까. 네. 창고 하나 둔다면 허용 다시 안 합니다. 온다니까. 네. 그거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건 해결됐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네.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 이제 이 대목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 기업들이 하는 이 경제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순히 반도체 하나의 싸움이 아니고요. 네. 그 위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그렇죠. 큰 싸움이 붙어 있어요. 네. 그 싸움 바구니에 이제 반도체가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고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사줄 것이다. 이건 나는 지나친 낙관론이야. 이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한민국이 어디를 갈지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이제는 기업도 좀 세계 정치, 세계 전략 같은 데까지 연결을 지어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도체 문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니네. 듣고 보니까 더.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범인이야. 이거 진짜 복잡한 문제야. 맞죠? 중국한테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네. 중국한테 잘하고 그다음에 중국한테 그 완전히 패권 넘어가지 않게 또 경계하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공장 짓지 않고 됐죠? 할만하고 미국 공장 최소화. 그리고 독소 조항 꼭 필요한 거는 또 제거하고 대만 얘기하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그거 연장시키고 됐죠? 제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를 내야죠. 우는 아이 젖 주는 거야, 떡 주는 거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거. 젖이야, 떡이야, 우는 아이. 젖이지? 아니, 갑자기 질문하니까 우는 아이 젖 주는데.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 네가 뭔데 나서? 자, 여기서 반도체 얘기는 우리 매불쇼에서 반도체 얘기 오래 얘기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매불쇼가 이런 방송이 아닌데 이거를 심도 있게 이렇게 나눠버렸네. 저도 걱정했는데 괜찮았었습니다. 만족하시군요. 네. 이분은 진짜 술상무야. 그러니까 분이 잘 맞추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정리 잘했죠, 그래도. 여러분 딱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뭐 서운한 거 없죠? 뭐 서운한 건 아니고요. 기업도 그렇고 정부가 복잡한 논리보다는 지금 40% 떨어져 있는 이 반도체를 어떻게 살려낼지 그 출구 전략에 모든 것을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아주 그 단선적으로 사고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음에도 또 이렇게 반도체 이슈는 뭐 계속될 거니까요.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